따나!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본가인데요. 여기서 제가 구독자 1000명 그리고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을 때 정말 막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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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온 지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제서야 언박싱을 합니다. 왜냐? Q&A랑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이거 뜯으면서 저한테 그거 궁금하셨구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못하면 이렇게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 네. 개가 짖네? 약간 좀 산골이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강아지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송 뜯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실버 버튼이라니. 핫! It's from 수잔. 어쨌든 뭐 축하한다. 예, 감사합니다. 수잔 땡큐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 여기 김전부 잠깐만. 김전부 재테크 보이시나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여러분 정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얘는 이렇게 뒤에다가 놓을까? 일단 재테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총 얼마 모았나요? 이제 1억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억을 모았다면 인생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돈 목표보다 액션 플랜, 그러니까 내 행동 목표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내 집 마련이라서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막 이렇게 1억도 그렇게 딱히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긴 합니다. 본인만의 재테크 철학이 있나요? 덜 쓰고 더 벌자. 덜 쓰기, 더 벌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비 통제 능력이 없다면 무조건 체크카드. 그래서 저도 재테크 시작하고 한 6개월까지는 신용카드를 자른 상태로 이제 체크카드를 썼었고 지금은 소비 통제 능력이 거의 만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나요? 아이맥? 돈 모으다 가장 크게 현타 온 적이 있나요? 남과 비교할 때가 아무래도 제일 크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됐습니다. 100개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왜냐면 정말 이 그림으로 많은 현타를 이겨냈거든요. 시간 되실 때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얼마씩 넣고 있나요?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집은 매매할 건가요? 네, 무조건 매매할 겁니다. 어떤 집을 사고 싶은가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입지 좋은 곳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뷰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강뷰 아파트 30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추천해줄 책, 유튜브 강의가 있나요? 그 책은 그거 좋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그리고 유튜브는 그 김짬부? 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진짜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좀 찾는 그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강의는 좋은 강의, 뭐 안 좋은 강의 다 들어봐야 좋은 강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튜브로 무료로 제공되는 걸 많이 본 다음에 진짜 이래도 유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와 취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학창 시절에 어땠나요? 인싸도 아싸도 아닌 그럴싸였습니다. 약간 친구들 웃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애였어요. 대학 안 간 이유가 있나요? 저는 대학을 가서 딱 1년 다니고 이제 나 진짜 공부랑 안 맞다 하고 바로 돈 벌기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뭐 대학 나오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고 그건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정말 많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기업에 붙은 적이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 대학이 그게 좀 크겠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한 번도 대학을 안 나온 걸 후회한 적은 없는데 저 대학 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뭔가 확실하게 좀 원하는 게 없다면 가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약간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은 게 정말 그 등록금과 학비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뽕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직장은 어떻게 취업했나요? 저는 그 AD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조연출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방송국은 그 파견직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를 저 방송국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파견인데 대부분의 조연출은 거의 뭐 파견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년 조연출하고 그 다음에 잠깐 1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PD 자리가 잠깐 비어서 그때 이제 선배의 추천으로 프리랜서 PD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2년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및 자기개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짠태기 극복 방법은 짠태기는 그냥 무조건 한 번씩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자꾸 소비로 풀려 그러면 진짜 밑도 끝도 없거든요. 짠태기가 좀 언제 오냐면 나는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쟤네들은 저렇게 즐겁게 인생을 즐기네? 나는 뭐 하는 거지? 내 20대 이렇게 잘 사는 거 맞나? 약간 이런 좀 분명히 잘 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이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돈을 쓰는 게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재테크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시고 막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유료 임장 모임 같은 데도 간 거고 재테크 카페에서 베스트 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그런
그런 진짜 정말 재테크 선배들의 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제가 멘탈 관리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요. 내 멘탈이 진짜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특히나 뭐 뉴스 기사 같은 게 뜨면은 아래 댓글이 진짜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도 그게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깬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최대한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마음도 감기처럼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감기처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심리 상담을 예약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좀 이게 관리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이런 것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읽거나 그냥 노래를 듣거나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꼈을 때 후회한 것, 그리고 낭비하며 후회한 것이 있다면 아꼈을 때 후회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것도 그냥 막 사지 않았고 최대한 고민하고 샀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할 때도 어떤 막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내 최선일까를 늘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아꼈을 때 후회한 건 없고 낭비하며 후회한 건 사실 좀 많죠. 내가 왜 그렇게 미리 공부를 안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놀아지켰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후회한다고 하긴 애매한 게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후회되는 건 없다. 20살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이게 후회되는 건 없다고 했지만 20살로 돌아간다면 진짜 무조건 경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막 그때는 다들 뭐 이렇게 경험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돈 공부를 하고 나서야 제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없을 때는 이 정도 받는 월급 다 이 정도 받으니까 진짜 그래도 막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다녔던 것 같은데 돈 공부를 시작하고 뭔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에 눈을 뜨니까 내 몸값을 안 올리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출퇴근하면서 계속 콘텐츠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돈 공부를 한다면 내 스스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살면서 제일 잘한 것 같은 일,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일. 26살 진짜 인생 제일 큰 현타가 왔을 때 도망치지 않은 거. 저는 재테크를 시작해야지 라고 재테크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더 이상은 도망치지 말자라는 생각에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중 하나가 재테크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만약 똑같이 그냥 몰라 그냥 돈 써. 뭐 달라지겠냐 이거 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도망쳤다면 지금의 저도 없겠죠. 그래서 그때 도망치지 않은 게 정말 살면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후회하는 일은 너무 논 거? 적당히 이제 간도 좀 생각하면서 놀았어야 되는데 제가 3일 무수면을 하고 연짝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여러모로 참 후회되긴 합니다. 적당히 놀았어야 되지 않나는 그런 후회. 옷을 어떻게 안 사는지 꾸민 욕구 참는 법. 최근에 근데 저도 지금 옷을 안 산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옷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요즘 좀 봄이잖아요. 그래서 막 트위드 자켓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만의 꿀팁은 일단 첫 번째로 1일 1 버리기 했던 그 순간들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1일 1 버리기를 100일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모든 어떤 소비 욕구가 확 줄어들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와 사도 결국 안 쓰는구나. 그때야 소비 욕구가 확 줄었고, 최근에 이제 올라온 그 소비 욕구는 또 어떻게 줄였냐면 트위드 자켓을 너무 사고 싶어서 당근마켓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쇼핑몰에서 트위드 자켓 이렇게 하면은 막 이쁜 언니들이 막 이렇게 트위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도 저기서 카페에서 딱 저렇게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저거 딱이다 이러고서 하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정말 초라하게 이렇게 장롱 앞에 트위드 자켓 이러고 그냥 침대 위에 트위드 자켓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진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너도 결국 이게 중고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좀 측은해지면서 사기 싫어진달까? 약간 그런 게 사고 싶을 때는 여러분 쇼핑몰보다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그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의 그 현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옷을 사는 걸 도대체 왜 사는지 내 스스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통장을 지키고 싶지만 약간은 좀 말투가 싸가지 없는 통장 요정이 있다 생각하고 왜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뭐 이쁜 거 나올 때마다 사면 너 통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 안에 다른 나와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 굳이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 수입원이 어떻게 되나요? 주 수입원은 뭐 유튜브, 강연, 그 다음에 책 인쇄, 뭐 프로젝트 협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2021년 하반기에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도 너무 좋지만 들어왔으면 하는 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 사업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주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의 비법은 뭔가요? 갤럽 강점 검사를 했는데 탑 5가 진짜 약간 그 사람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 2위가 행동이에요. 남들은 막 굳이 엄청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강점인 사람들은 그냥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게 저는 2위가 행동인 거죠. 타고난 것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혹은 제 인생의 막 한 것들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뭐 추진력 있어 보이고 막 행동력 뿜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한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한 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성취감을 한번 맛보면 그냥 그걸 계속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 와 이게 되네 막 이런 걸 아시니까 계속 부동산 임장도 다니시고 투자를 더 하시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 맛을 보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무언가 행동을 딱 했을 때 작게든 크게든 이렇게 뭔가 한 번가 뭐 이렇게 성취가 딱 하나 되는 그 짜릿함을 맛보니까 그냥 이걸 계속 가는 거죠.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성취를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들 아주 작은 거라도 투두리스트 만들어서 다 체크해보는 진짜 하루하루의 아주 작은 성취감이 되게 큰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불안한 감정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거의 2달 동안은 이직을 알아볼 만큼 고정 수입이 끊겼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했었어요. 언제 이걸 딱 이겨냈냐면 제가 그 여진님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어요. 여자들의 진짜 언니? 그분을 만나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세대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까지 나오신 분인데 딱 뭐라고 해주셨냐면 지은아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은 없어 라고 딱 말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게 제 마음을 완전 후벼 팠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불안정이 디폴트다. 이 세상에 안정적인 건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파도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파도가 어떻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뭐야 이거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코어가 탄탄해가지고 어떤 파도가 오든 그냥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게 완전 팍 박혀가지고 이제는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재밌어 하나? 이런 것들 오히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뭐 꿀 빠는 직업, 돈 쉽게 버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없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퇴사 결정이 두렵진 않았나요? 아예 퇴사할 생각으로 퇴사한 게 아니에요. 왕복 출퇴근이 거의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이랑 아주 가까운 회사를 다니거나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이제 퇴사를 한 거거든요. 고정 수입을 아예 끊겠다라고 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안 두려웠는데 이걸 점점 하다 보니까 이 회사 밖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정말 좀 많이 불안하긴 했는데 저는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한 50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머리가 좀 이렇게 희끗희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아휴 그때 참 어렸는데 그냥 할걸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유튜브 딱 1년만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축도 열심히 해놔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짠테크로 소비 통제가 아주 빵빵하게 딱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30-4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면 1년에 한 최대 그냥 500-600만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프리랜서의 삶을 결정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회사보다 한 번도 덜 번 적은 없고 오히려 제 몸값을 올리는 정말 큰 계기가 됐죠. 저는 지금도 어떤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걸 내가 50살에 후회를 할까? 창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그냥 지릅니다. 퇴사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계획했나요? 절대 아니요. 진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가끔 목표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이 삶을 제가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 롤린처럼 진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딱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잡을 수도 있고.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일단 코로나 끝나면 제가 해외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되면 진짜 해외여행 좀 가보고 싶고요. 한강뷰 아파트, 벤츠 지방에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얘기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욜로족 시절에 친해진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의 제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그때 약간 현타를 좀 세게 맞고 그냥 진짜 착한 남자, 착한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 진짜 착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소개팅 하기 전에 카톡을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이 사람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카톡을 키키키키 하나 보내고 아 대박이다 뭐 보내고 이렇게 되게 줄 하나씩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막 길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6살 차이 나긴 하는데 그게 되게 요즘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좀 못 느꼈던 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제가 좀 반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났는데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만나고 사귀게 됐습니다. 재산을 가족이나 애인과 공유하나요? 가족이랑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유 안 하는데 남자친구랑은 좀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같이 재산을 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니까 부동산 공부도 주식 공부도 거의 같이 하고 같이 공유하는 편이에요. 임장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 관련된 질문도 꽤 많았는데 부모님 양육 방식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짬부님처럼 뭔가 이렇게 밝고 막 하고 싶은 걸 탁탁탁 해나가는 게 가족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양육을 하셨냐는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부모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혼자서 뭔가를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뭐 이런 책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항상 칭찬해줘야 한다. 지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미 그런 걸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했고, 지금 조금 못해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자 이런 걸 항상 마인드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처음을 이제 가니까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뭐 사는 얘기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어떤 엄마가 우리 이번에 애들 뭐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맞았잖아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엄마들이 쭈르르르 갑자기 막 그 엄마가 주인공이 된 거야. 갑자기 소외감을 확 느끼면서 우리 딸이 말하는 아싸 중에 또 아싸가 되고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 자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 엄마의 어떤 그런 얘기만 이제 엄마들이 관심이 있더라고 그때. 이렇게 뭐랄까 성적 위주의 삶은 아니라는 거를 이미 책으로 나는 많이 읽었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후에도 엄마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엄마들하고 깊이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겠다 이 생각을 했지. 가지고 우리 딸은 한국에서는 그럼 교육이 안 될 것 같다. 이미 스스로도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 엄마가 책에서 읽기는 호박꽃은 호박꽃의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장미꽃은 장미꽃의 이유가 있고 다 각자의 어떤 태어난 목적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딱 확정 짓는 게 너무 불쌍하더라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노선을 달리했지. 그냥 공부는 아니구나 이미 생각했고. 아니 우리 딸이 그 동네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왔잖아. 맞다. 방송반에 기자도 했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모든 루머 소문들은 얘는 그런 계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그때부터 들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 대충 생각나는 그 알바 뭐 직업군만 한 15개를 했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쟤 언제 정신 차리냐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좋아 저런 것들이 다 나중에 좋은 자산이 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 삶에서 어떤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 뭐 저도 짬부님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짬부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키워야죠. 우리 아들 딸이 돈을 잘 버는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딸과 아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결국엔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면서 또 발견하는 거지. 얘는 이렇게 키워야지 한다고 부모 마음대로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필요로 할 거고 때가 되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고 그럴 거란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울고 날리고 눈물이 나냐? 출연료도 없는데.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유튜브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제일 힘든 거는 일단 당연히 악플입니다. 가끔은 그런 것도 좀 힘들어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인데도 스스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짧게 은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되게 짧게. 근데 그때의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어떻게든 끼려고 하고 막 사람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눈치가 그때 당시에 다 체득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내 저격글을 막 이렇게 저격글을 올리면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고 막 하여튼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비판 혹은 비난 댓글에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릴수록 그 은따 당했을 때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들어요. 하여튼 그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은따 당하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뉴스 기사 댓글에 식충이다, 부모님은 너 때문에 더 가난해졌다 이런 댓글에 좋아요가 뭐 800개 이러면은 800명이 제 눈앞에서 야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 받습니다. 이건 도저히 혼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고 30분 동안 이게 최근 올린 10개 중에 조회수 몇 위인지 아주 세밀하게 유튜브가 체크를 해서 심지어 멘트도 써줘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고정 시청자가 감소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평소에 비해 낮습니다. 텍스트로 알려주거든요. 약간 무슨 부장님한테 결제받듯이. 그래서 이게 조회수에 좀 자유로워지려고 해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조회수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 올리고 1시간 내로는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계속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악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는 대처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멘탈이 와장창 깨져버리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악플 때문에 힘들었다는 마음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이제 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피로감이나 안 좋은 감정들을 최대한 안 나누는 게 맞긴 한데,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참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좀 제발 안아주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때 또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짬부님 막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에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KBS 뉴스 나가고 그 KBS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이 정말 제 유튜브 인생 중에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힘들어서 팟빵에서 그때 좀 한 일주일간 되게 많이 우울한 목소리로 막 녹음을 했었고 막 녹음하면서 막 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DM도 보내주시고 막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그때 진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되게 많은데 완전 욜로족이었는데 그때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저축 70% 80% 하면서 학자금 다 갚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하냐면 누군가의 6개월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6개월에 제 영상이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 기분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절대 인맥 관리에 어떤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면 알아서 멋있는 사람이 이제 붙는 것 같아요.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조준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발사한 다음에 다시 또 조준해보는 거. 발사를 해봐야 보이는 것들이 진짜 있거든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오히려 미래의 나를 먹여 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겁내지 말고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일단 이 세상에 내가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블로그든 브런치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틱톡이든 내가 있음을 이 세상에 알리면 결국 먼저 이렇게 컨택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그런 방식인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13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받았거든요. 책을 냈는데도 출판 제의는 계속 들어와요. 그만큼 지금은 약간 나만의 컨텐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책이라는 허들이 되게 낮아져서 뭐 전자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책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상에 내가 있음을 알려야 되고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에겐 결국 연락이 온다.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직접 판매하면 된다. 그냥 모든 걸 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이 완벽하다면 그건 너무 늦게 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해놓고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또 질문들을 읽어보자면 팬미팅 계획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막 재밌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짠테크 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 짜봤다 대회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짠부님의 드림카가 있나요? 네, 벤츠 지바겐. 저 약간 큰 차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좀 길고 긴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덜 쓰고 더 버는 방법들 김짬부답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진짜 짠러뷰 김짬부!